재개발은 강북권을 중심으로 해서 많이 지정될 수밖에 없고, 요건 자체가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강남권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지정이 될 수밖에 없어요. 문제의 핵심은 뭐냐? 면은 거래입니다. 거래. 자, 이 거래를 하지 못하게 막아버린 거예요. 내가 낼 세금을 매매 가격에다가 더해서 높은 가격에 내놓게 돼요. 높은 가격에. 딸려오는 세금도 높아졌고 3주택 취득세가 무려 13.4%에 이른다 라는 뉴스입니다. 자, 이거 뭔 내용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보게 되면은 이제 6월이 굉장히 중요한 날이었죠. 6월부터 다주택자에게 양도세 중과 또는 종부세 중과가 시행되는 가운데 부동산 세금에 딸려오는 농특세와 지방교육세를 부가세라고 하는데 부담도 함께 커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이제 부가세는 농어촌 특별세와 지방교육세는 취득세와 보유세, 양도세에 부과됩니다. 그런데 이 보유세가 이제 이런 세금을 취득세와 보유세와 양도세를 내는데 이 농특세와 지방교육세가 부가세로 이제 붙어서 나오는데 나오는 방식이 좀 다르고 또 세율 자체가 굉장히 높아지고 중과에 중중과를 하다 보니까 따라서 이 부가세도 굉장히 높게 부과가 되고 있는 상황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보게 되면은 취득세의 10%로 책정되어 있는 지방교육세는 다주택자로 취득세가 중과될 경우에는 0.4%로 고정이 됩니다. 요거는 따라서 증가되진 않아요. 지방교육세는 세율이 높아진다 하더라도 중과로 적용이 된다 하더라도 한 단계 높은 0.4%로 고정을 해서 이제 부과를 하는데 비해서 농어촌 특별세에 있는 농특세는 취득세율이 올라감에 따라서 세율도 함께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제 취득세 같은 경우에 2주택자가 되시는 분은 8%의 취득세를 내고 3주택자가 되시는 분은 12%의 취득세를 내니까 농특세도 일반 세율에 비해서 두세 배, 그 다음에 이제 세네 배 정도까지 올라가는 상황이 연출이 된다는 얘기예요. 밑에를 한번 이제 표를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게 되면은 여기 이제 표에 나와 있는 게 이제 보면은 취득세도 있고 종부세도 있고 양도세도 있는데 2주택자와 3주택자를 나눠서 이제 보고 있습니다. 일단 취득세를 먼저 보게 되면은 취득세 8% 이제 8% 1.1% 2.2 3.3이었던 거를 이제 다 2주택자가 되면서 단일 세율로 8%를 적용하고 그거에 농특세는 0.6% 지방교육세는 고정으로 0.4% 이렇게 부과가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종부세 같은 경우도 최고세율이 6%일 때 농어촌 특별세가 무려 1.2%로 부가세인데 1.2%나 붙는 상황이 돼서 취득세 같은 경우는 2주택자는 9%의 취득세를 내야 되고 종부세 같은 경우는 6%가 아니고 3%에서 6%로 2배로 뛰는 거거든요. 최고세율 자체가 2배로 증가했는데 그 2배보다 더 높은 7.2%를 내야 된다는 거죠. 양도세는 보면은 양도세도 이제 2주택자들한테 10억 이상의 차익이 났을 경우에 65%를 내는데 지방교육세가 무려 이 양도세의 10%다 보니까 6.5%를 내요. 그래서 71.5%라는 어마어마한 양도세를 납부해야만 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다주택자, 2주택자, 3주택자 이상분들한테 이렇게 중과를 하는 이유 자체가 뭐냐면은 다주택자 분들한테 매물을 유도하기 위해서 그렇거든요. 매물을 시장에 내놓기 하기 위해서 유도를 하는데 거기다가 주택임대사업자도 폐지하면서 그 의무기간이 만료된 거는 시장에서 6개월 안에 매도하지 않으면 또다시 그 전에 혜택을 주지 않겠다, 중과하겠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주택임대사, 이 매물 유도를 하기 위해서 중과도 하고, 주택임대 사업자도, 폐지하고, 이런 과정들을 거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이게 6개월 내에 매도를 하지 않으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매도를 하려고 해도 시장에서 매도 자체가 되질 않아요.
자, 그러면은 6개월이 지나서 매도가 안 된 상태에서 보유를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보유를 하게 되면은 말소돼서 자동 말소가 된 상태니까 보유를 하게 되면은 이제 새로운 세입자를 드릴 때 임대보증금 5%의 상한을 적용받지 않아요. 기존에 있는 세입자를 갱신계약을 할 때는 5%의 임대료 상한을 적용받지만 기존에 있는 세입자가 나가고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올 때는 시세대로 놀 수가 있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이왕이면은 양도세를 면제를 받던 사람들도 6개월 지나서 양도세 면제를 못 받는 상황이, 그러니까 감면을 못 받는 상황이 되게 되면 에라 모르겠다, 그냥 계속 보유하자, 쭉 보유하자, 언젠가는 양도세의 세율이 낮아지는 시기가 있겠지 라고 하는 상황이 되고, 보유를 하게 되면은 보유세도 이제 내시게 되잖아. 이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보유세가 증가하게 되면은 어차피 세를 놔야 되면은 전세나 또는 월세를 놓게 되는데, 이 보유하고 있는 동안에 보유세가 세입자들한테 전가가 되고요. 또 양도세가 감면받던 분이 6개월 안에 매도를 하지 못하면은 그 양도세가 증가되잖아요. 예상했던 게 감면받을 때 양도세 내는 것보다 이제 양도세가 중과가 되면은, 만약에 시장에 어떤 경우가 이제 여건이 돼서 내놔야만 하시는 분이 있다면은 양도세 중과, 늘어나는 양도세를 얹어서 더 높은 가격에 시장에 내놓는 상황이 발생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되면은 매매 가격 자체가, 매매가가 올라가게 되고, 또 뭐 시장에 내놓고 매물로 내놓지 않는 상황이라면은 보유세 때문이라도 이게 전가가 돼서 전세와 월세가 올라가는 상황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린다는 거죠. 자, 문제의 핵심은 뭐냐면은, 문제의 핵심은 뭐냐면은 거래입니다. 거래. 자, 이 거래를 하지 못하게 막아버린 거예요. 이제 문재인 정부가 시장 안정화를 하기 위해서 시장에 매물이 없고 매수를 차단한 거죠. 매수 수요 자체를 차단하면서, 매수 수요를 차단하고 이제 그 다주택자의 매물을 시장에 내놓으면은 매수는 안 되고 매물은 증가되니까 가격이 안정을 찾을 것이다 라는 목적을 갖고 이런 제도를 다방면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에 내놨는데, 결과적으로는 이 양도세가 중과가 되니까 시장에 내놓을 수도 없고, 어쩔 수 없이 내몰려서 시장에 내몰리는 분들이 계시다 하더라도 취득세가 이렇게 높다 보니까 나온 매물이 소화도 안 되는 상황이 돼요. 그러니까 그 거래 자체가 병목 현상으로 해서 앞뒤가 꽉 막힌 상황이 되다 보니까 정책의 목적인 시장 안정화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시장이 흘러가 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보유세가 세입자한테 전가가 되고, 또 양도세가 중과된 것들이 또 매수자한테 전가가 돼서 가격을 올리는 역할을 해버리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의 핵심은 거래를 풀어야 된다. 거래가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시장에 매물이 나와서 그 매물을 살 사람도 좀 자유롭게 사서 보유하고 있는 동안에 보유세를 충분히 내고, 또 양도할 때는 양도세 합리적인 선에서 양도세를 낼 수 있는 그런 시장 상황을 만들어 놔야 시장이 건전하게 선순환을 하는데, 지금은 이걸 앞과 뒤를 꽉 막아 놓고 거기다가 가운데 보유하고 있는 동안에 보유세도 급진적으로 올리다 보니까 시장 참여자들, 국민들 입장에서는 부담이 아주 가중되는 상황이 증폭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지금 이제 부가세에 대한 얘기를 중점적으로 얘기했지만, 이 기사나 또는 현재 부동산 시장의 상황의 핵심은 거래를 차단해서 생기는 모든 부작용이 연쇄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뉴스는요, 서울 아파트값이 11개월 만에 최고의 상승을 보였다라는 내용입니다. 일주일 새에 0.11% 노원, 송파, 서초 순으로 전셋값도 2주 연속해서 오르고 있다 라는 내용이죠. 앞서 두 개의 뉴스를 설명드리게 되면서 이제 전셋값, 매매 가격이 상승하게 되는 원인, 이런 하나의 원인들이 이제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설명을 해드렸는데, 지금 보게 되면은 그래프 자체가 우상향으로 쭉쭉쭉 올라가고 있어요. 전세 가격도 쭉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현재. 그쵸? 내용을 조금 더 면밀하게 보게 되면은, 자, 여기 내용이 좀 나오는데,
서울 주간 아파트 11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로 나타났다. 전세 가격도 상승폭을 확대하고 있다. 자, 6월부터 시행된, 자, 6월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었죠. 6월 1일 기준으로 해서 재산세와 종부세가 부과되는 부과 기준이 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나타나는데, 시행된 또 6월 1일부터 중과세에다가 현재 양도세,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가 중과세 되고 있는데, 거기다가 10%포인트를 더해서 중중과세가 시행되는 시점이 6월 달부터입니다. 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전월세 신고제 등 매매와 전세 시장에 모두 수급 불안이 심화되고 있다라는 분석을 하고 있다. 여기다가 이제 얘기는 안 했지만 보유세가 부과되는 기준이 되는 거죠. 기준일. 그러니까 6월 1일을 기준으로 6월 1일 현재 소유자분한테 재산세와 그 다음에 종부세가 12월 달에 부과될 예정입니다. 자, 이게 왜 수급 불안으로 연결이 되냐 하면은요, 일단은 6월 1일이 지나면은 6월 1일 이전에 이제 다른 분들한테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소유권을 넘기게 되면은 다른 이제 매수하신 분이 6월 1일 현재 소유자가 되잖아요. 그래서 올해 재산세는 매수자가 내게 됩니다. 근데 6월 1일 이후에 당장 6월 2일만 돼도, 내가 예를 들면 5월 달에 계약을 했는데 잔금을 6월 2일 날 잔금을 치렀어요. 등기를 다른 분한테. 그러면은 올해의 재산세와 종부세는 누가 내느냐? 매도자가 냅니다. 그러니까 6월 1일 현재의 소유자한테 부과가 되는 게 기준이거든요. 자, 그래서 6월 1일 이후에는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은, 어차피 내가 원래 재산세와 종부세를 내야 되는 분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시장에 매물을 내놓으면 어떻게 되냐면은, 내가 낼 세금을 매매 가격에다가 더해서 높은 가격에 내놓게 돼요. 높은 가격에. 팔려도 그만, 안 팔려도 괜찮다. 안 팔리면 그냥 계속 갖고 있겠다는 거고, 지금 위에 그래프를 보셨다시피 매매 가격도 가격이 상승을 하고 있고, 또 전세 가격도 상승을 하고 있다 보니까, 전세 가격 전세 세입자, 만약에 이제 내가 거주하는 주택이 아니고 임대차를 놓고 있는 상황이라면은, 전세 만기가 돌아오면은 시세만큼 또 올려서 받으면은 그만큼 내가 세금 낼 수 있는 여건들이 마련이 되기 때문에, 자금 여건이 마련이 되기 때문에 지금 당장 매도하지 않아도 또 그렇게 이제 6월 1일이 지나고 나서는 그렇게 조급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6월 1일이 지난 상황에서는 매물 자체가 많아도 나오는 물건의 가격이 5월 달에 나오는 가격보다 높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5월 달에는 세금을 5월 달에 계약하고 소유권 이전을 하시는 분은 원래 재산세와 종부세를 내지 않으니까 자기가 내야 될 세금보다는 좀 작게, 좀 빨리 처분을 해야 되는 조급함 상황으로 있는데, 6월 1일이 지나면 조급한 게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이제는 받고 싶은 만큼 받고 싶은 거예요. 그런 상황이 되니까 높은 가격으로 인해서 형성이 되고, 내가 내야 될 세금은 세입자를 통해서 전가가 되면서, 전가를 해서 거기서 나오는 돈을 갖고 이제 보유세라든지 이런 것들을 부담하겠다라는 상황 전환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다가 앞서 얘기했던 주택임대사업자가 폐지가 되고 6개월 안에 또 매각이 안 되면은, 앞서 얘기했던 대로 이제 전세가 5%씩만 올린 게 아니라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게 되면 시세만큼 올리니까 또 올라가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이 돼서 현재 지금 6월 달부터 7월, 8월 여름 연휴까지는 휴가철이라고 해서 보통 비수기거든요. 비수기로 접어들게 되면은 이제 수요자가 줄어들고 매물이 조금 더 증가되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서 가격을 안정세가 보이는 시기라고 일반적으로 알 수 있는데, 지금은 일반 상황과는 완전히 다르게 이게 종부세, 그러니까 보유세 세율 자체를 굉장히 높아지는 상황이 나타났고, 또 이런 상황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다 보니까 오히려 6월 1일 이후에 나오는 매물 자체의 가격이 높은 가격, 시세보다도 좀 더 높게가 나오다 보니까 현재로는 이런 가격 상승이
예, 실제로 소수의 거래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소수의 거래가 이루어지니까 그게 시세로 굳어버리니까 이제 가격이 상승하는 걸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이게 단순하게 위에 그래프가 부동산원에서 나온 자료가 호가 위주로 얘기한 게 아니고 실거래가 위주로 통계를 냈을 때 이런 상황이 나오는 거예요. 거래가 된다는 얘기죠. 자, 다음 뉴스는 빌라라도 사자. 강남 불패 빌라로 번지나 라는 제목을 갖고 있는 뉴스입니다. 제목인데요. 자, 아파트값 급등, 전세난이 주택 수요를 빌라로 선회시키고 있다. 자, 공공주도 정비사업이 빠진, 그러니까 강남권에는 공공주도 정비사업 자체 후보지가 선정이 되지 않았죠. 그 빠진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강남에 주택 수요가 집중이 되고 있다. 자, 이거 풍선 효과라고 보면 돼요. 어느 쪽이 많이 지정이 되면은 지정되지 않은 곳이 향후에 지정될 수도 있다. 또는 다른 형태의 개발이 될 수 있다. 라는 기대감을 갖게 되는 게 당연하고, 강남이 이제 대표적으로 입지적으로 좋은데, 현재 공공주도형 개발이 후보지로 지정이 안 되다 보니까 여기도 강남도 노후주택이 많은데 지정이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으로 해서 번지고 있고, 게다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해서 강남 불패라는 것이 오랫동안 회자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단기간에 어느 시점엔 가격이 하락하는 시점도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 강남 불패가 현실로 증명이 되어 왔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시장 참여자분들이 이제 학습 효과에 의해서 이럴 것도 아파트도 이렇게 되는데 빌라라고 그러지 말라는 법이 있느냐, 이런 심리가 이제 나타나기 시작을 한 거죠. 자, 밑에 좀 뉴스 내용을 좀 보게 되면은, 자, 빌라를 매매하겠다는 문의가 엄청나게 늘었다. 근데 매물은 부족하다. 그래서 호가가 꾸준하게 오르고 있다는 거죠. 시장에 아파트 매물만 부족한 게 아니라 이제 빌라 매물도 부족한 게요. 건축을 할 수 없는 여건들을 자꾸 정부가 정책으로 자꾸 만들어요. 그러니까 내 집 부시고 단독주택을 소유하고 계신 분이 오랫동안 보유하다 보니까 낡았어요. 근데 그거를 부시고 새로 지으려고 하니까 이런저런 규제로 인해서, 예를 들면은 단독주택을 부셔서 다세대 주택을 짓잖아요. 그럼 8세를 지면은 단독주택이 있을 때는 1주택자인데 다세대 주택을 8채를 지면은 8주택자가 돼버리니까 양도세라든지 보유세라든지 다 중과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물을 지을 수 있냐는 거죠. 자, 그래서 보게 되면은 여기 한 20%, 자, 매물이 부족하다 보니까 원래 초보다 20-30% 가격이 올랐대요. 원래 초보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5월달이잖아요. 6월달 됐죠. 이제 5월이 이제 막 지났으니까 절반도 안 지났는데 1년에 20%에서 60%면 1년에는 40에서 60% 정도 오른다고 단순 계산하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40에서 60%가 1년 안에 오른다? 이거는요, 한마디로 폭등입니다. 폭등. 또 이 지금 현재 매물이 부족하다라는 것과 개발 기대감도 있는 데다가 정부도 공공재개발이든 공공주도형 재개발이든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라든 역세권 개발이든 중공업 지역이든 저축 노후 지역 개발한다고 난리치고 있죠. 많이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서울시 오세훈 시장님도 재건축보다는 재개발에 집중을 하고, 또 1년에 25개 구역 이상을 민간 재개발로 지정을 하겠다고 하고, 또 2종 일반주거적 7층 이하에 대한 제한도 풀겠다고 하고 있고, 또 고도 제한도 풀겠다고 하고 있고, 거기다가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 그러니까 이거 뭐 가로주택 정비 사업하고 자율주택 정비 사업이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을 활성화시키겠다 라고 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가로주택 정비사하고 자율주택 정비사업에 대한 내용은 저희가 저 영상으로 올려놨으니까 찾아서 보시면은 짧은 시간 동안 확실하게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들이 활성화될 수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차이점이 뭐냐면은 재개발은 규모도 좀 커요, 일단은.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은 도로 상태가 굉장히 꾸불꾸불하고 끝이 막혀갖고 차가 후진해서 내려와요. 차를 돌려서 아니면 다른 데로 빠져나가서 그 지역을 이탈하는 게 아니고 후진해서 나와야 될 정도로 도로 상태가 열악한 지역들. 주택이 열악한 거는 노후도는 당연한 거고, 거기에 도로 상태까지가 열악한 지역을
이제 재개발이 되는 거예요. 반대로 가로주택 정비사업이라는 곳은 기본적으로 일단 규모가 좀 작고 또 한 가지는 도로 상태가 양호합니다. 양호한 정도가 아니라 예를 들면 한쪽이 6m 도로, 나머지가 4m, 4m, 뭐 6m, 8m 이렇게 구역에 반듯반듯하게 도로들이 잘 나 있는 지역을 블록을 정해서 개발하는 곳이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다 보니까 재개발은 강북권을 중심으로 해서 많이 지정될 수밖에 없고, 요건 자체가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 강남권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지정이 될 수밖에 없어요. 강남권이 도로 상태가 반듯반듯하게 잘 돼 있는데 주택은 노후돼 있거든요. 자, 도로 상태가 반듯반듯하면서 주택이 노후가 된 곳은 재개발은 할 수가 없습니다. 법적인 요건 자체가 법률적으로 재개발 구역으로 요건을 지정하는데 도로 상태가 반듯반듯한 지역들은 재개발될 가능성이 요건을 갖출 수가 없어서 개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재개발이 안 되는 상황에서 노후주택을 개발을 해서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방법 자체가 가로주택 정비사업 밖에는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 해당 지역이 강남권이 되고, 또 이 강남권에 대한 기대치가 정부가 주도하는 공공주도개발이 지정도 안 돼 있는 곳이니까 풍선 효과에 의해서 이 지역은 개발구역으로 지정이 됐으니까 이 지역은 향후에 될 수 있겠구나 라는 기대감을 갖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이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재개발과 재건 가로주택 정비사업의 지정 요건이 이래서 알고도 오시는 분 계시지만 모르고 강북이 이렇게 되면은 강남에 노후주택가도 있는데 여기는 뭐 입지적으로도 좋고 또 기반시설도 좋고 개발만 되기만 하면 아파트 가격이 또 엄청나고, 그러니까 개발 안 돼도 가격이 순차적으로 화폐가치 하락해서 오르는데 거기다 개발까지 가능하다면 대단히 큰 수익을 낼 수 있겠구나, 이보다 안전한 투자처는 없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지금 강남권으로 강남 불패가 빌라 쪽으로 이제 전이가 되고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자, 계속해서 기사 내용을 좀 더 보면은 여기 있네요. 서울 부동산 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4월 달에 서울의 다세대 연립 거래 건수가 총 3,200건이에요. 근데 아파트는 몇 건이냐면은 1,450건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4월에 아파트 거래량보다 빌라 거래량이 2.2배, 2배를 넘는 거래량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앞서 얘기한 그런 이유에 의해서 풍선효과, 개발 기대감, 또 소규모 개발로서의 요건을 잘 갖추고 있는 지역, 또 인프라, 아파트 가격이 높은 거, 이런 것들을 고려한다면 빌라로의 개발 또는 이제 강남권뿐만 아니라 강북권의 공공재개발, 공공주도재개발, 서울시의 민간재개발을 향후에 300개 가까이를 지정하겠다는 이런 사회적 분위기가 있는 상황에서는 아파트 가격은 가격 자체가 너무 넘사벽이라서 접근성이 떨어지고 자금력이 작은 분들은 아예 시도조차 해볼 수 없는 반면에 또 대출도 막아버린 상황에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하면서 향후에 개발이 됐을 때 서울에 아파트를 가질 수 있는 가장 안전하고 좋은 방법으로 꼽히는 것이 다세대 주택 빌라를 연립을 사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입지 여건 중에서 가장 좋은 데가 아무래도 이제 용산과 강남이다 보니까 또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거래량이 계속적으로 폭증을 하고 있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또 일선에서는 여기 보면은 일선 현장에선 신축 빌라를 중심으로 매매값이 꾸준히 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자, 왜 이게 신축을 중심으로 해서 가격이 오르느냐? 재개발되거나 뭐 개발이 되려면 노후 빌라를 사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럼 결과적으로 이 신축 빌라가 중심이 돼서 꾸준하게 오른다는 얘기는 이 신축 빌라를 매수하시는 분들이 실수요자라는 뜻이에요. 자, 아파트도 신규 아파트를 선호하고 신규 아파트의 공급이 부족하고 또 아파트를 사시려는 분이 여건만 되신다면 새 아파트에 살고 싶겠죠. 근데 서울에 51%가 아파트에 거주를 해요. 임대든 자가든. 그리고 49%가 비아파트에 거주를 합니다. 그럼 비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인구가
서울의 절반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임대도 있고 매매도 있을 건데 뭐 전세를 사시다가 열심히 돈을 모아서 내 집을 살려고 하는데 아파트를 살 수 있는 가격 여건은 안 되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가격이 계속 오를 것 같은 불안감 때문에 실수요자가 거주까지 하려고 하는 사람이 노후주택을 매수하겠습니까? 신축을 매수하겠습니까? 깨끗하고 주차장 있고 엘리베이터 있는 주택에 조금은 좁더라도 옛날에 지어지는 다세대 주택보다 최근에 지어지는 게 건축법이 강화가 되면서 같은 대지 면적에도 다세대 주택의 신축 면적이 조금 적게 나오게 돼 있거든요. 건축법이 강화되고 오히려 안전하게 하면서. 그래서 좀 작더라도 예전에 살던 임대주택보다는 전세주택보다는 좀 작더라도 새주택을 원하는 거예요. 거다가 자 신축을 원하죠. 그 다음에 보는 것이 역세권이에요. 자, 편리한 데 살고 싶은 거죠. 직장도 가기 편하고 어디 이동하기 편한 지역을 원하게 되는 거는 인지상정이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역세권에 있는 신축을 중심으로 해서 가격이 꾸준하게 오르고 있는 상황에 개발과는 상관이 없어요. 거기다가 강남권 같은 데나 뭐 용산권, 마포권이나 이런 데 같은 데는 호재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신축이면서 역세권이면서 거기다가 호재까지 있으면 금상첨화인 거예요. 금상첨화. 그러니까 신축이면서 역세권에서 실거주 목적으로 접근을 하다가 거기다가 호재까지 있으면 나중에 아파트도 받을 수 있겠네라는 기대감을 갖게 돼서 지금 현재 빌라 다세대 연립 거래량이 엄청나게 증가하고 아파트 거래량을 2배 이상 상회하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뉴스는 여기까지 하고요. 뉴스를 정리를 좀 해봤고 분석도 했고 팩트 체크도 했는데 기사 내용이 잘못 전달되거나 또 그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것들은 제가 팩트 체크를 해드렸고 또 이런 기사 내용에서 나온 현상들이 앞으로 어떤 현상들이 나타날 건가를 분석도 해드렸습니다. 이번 영상이 우리 구독자님들한테 도움이 되셨다면은 이제 구독하시고 알람 설정까지 해주셔야 또 이런 뉴스들이 나올 때마다 저희가 바로바로 전달해 드릴 거고요. 오늘 내용이 괜찮았다면은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